동기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을 봐보세요.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여기가 IN은 뭐? 전격절비어잉.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가서 이거 I 그러니까 무슨 전류? 전락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지금 IFN 그랬죠. 그 IFN은 뭐예요? 자, IFN.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IFN 그러니까 뭐예요? 계좌전류잖아요. IFN이니까. 그 다음에 IS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F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이렇게 하나 여기가 IF 그럼 이거 정답지.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IFA라는 것이 뭐냐? 뜻을 좀 정확히 아셔야 돼. 무부하시 전격전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 계좌전류라고 해요. 언제 때? 무부하시 전격전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슨 전류? 계좌전류. 그 다음에 IFS도 있죠. IFS란 말은 삼상을 전락하고 뭐를 하고? 삼상을 단락하고 전격전류를 흘리는데 함상을 달라가고 전격전류와 같은 전류를 흘리는데 이것도 필요한 무슨 전류? 필요한 무슨 전류?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여기 라인 하나 칠게요. 라인 하나 치면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이렇게 포화가 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부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선을 갖다가 무슨 선이란다? 공급선이라고 말을 하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냥 OAB라고 되어 있잖아요. OAB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기가 O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O예요. 그냥 O. 네? 그러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림에서는 거기를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A, B라고 해 있단 말이에요. A, B. 그러면 이게 포화율이에요. 그럼 포화율은 어떻게 돼요? 성분이죠. 성분이니까 OA분의 뭐가 된다? OA분의 뭐가 된다? AB.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이렇게 할 때 그냥 X, Y, Z 할 때 Y. 이해하셨어요? 네. 항상 합잖아. 그러면 뭐야? 성분 X, Y분의 성분 Y 뭐?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다? Y. 그 다음에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삼성 단락곡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삼상 단락곡선을 보니까 이게 뭐가 돼 있어요? 직선이죠. 그러면 이걸 물어볼 거예요. 삼상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냐? 네? 여기서 삼상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 그래서 삼상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 해놓고 거기다가 뭐를 썼어요? 우리 교재는 계좌 전류가 늘어나도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무슨 작용이 발생? 그러면 그거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무슨 작용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무슨 작용 때문에 감자가 작용했잖아요. 감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감자가 작용이 발생하니까 포화가 안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삼상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무슨 작용 때문에 그런 거다? 감자 작용으로 인한 때문에 직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른쪽에 89페이지 봐보세요. 정의해놓고 무과시 전격전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자전류. 기호가 바뀌었죠? 이해했어요? 무과시 전격전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자전류니까 IFS가 아니라 뭐예요? IFS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응? 여기 봐보세요. 무과시 전격전압을 유지하는 필요한 여자전류.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바뀌었다고. 수식이. 그러니까 거기가 IFS가 아니라 뭐로 돼야 돼? IFN으로 고쳐야 된다고.
틀렸잖아. 그 다음에 뭘 하게 됐어? 삼상을 단락하고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흐르는데 필요한 여자 전류란 말이 계자 전류야. 그게 뭐로 가야 돼? IFS로 가야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KS는 어떻게 가? KS를 갖다가 뭐라 한다? 단락비라 한다 그 말이야. 공기계 단락. 이해했어요? 많이 물어봐. 그러면 단락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우리 교재가 틀렸다 그 말이지. 이게 뭐다? I F 뭐? S분의 I F의 뭐? 이렇게 고쳐야 돼. 틀린 거는 틀린 거지. 이해했어? 다음에 앞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 했어?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 했냐고. 퍼센트 임피던스 식이 어떻게 돼 있어? 앞에 식 있잖아. 응? 퍼센트 임피던스 식. 퍼센트 임피던스 식을 보면 제일 끝에 보면 IS분의 뭐라 했어? 이거지? 이거 있잖아. 예. 그런데 단락비를 보니까 두 번째 식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이렇게 바뀌었지. 이해했어? 네. 안 바뀌었어?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이 단락비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비례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뭐라고? 반비례가 되는 거야. 이해했냐? 퍼센트, 단락비하고 퍼센트, 이거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식을 세 번째로 표시가 되면 어떻게 돼? 퍼센트 ZS는 얼마가 돼? 이게 뭐야? 그러면 밑에가 뭐가 들어가면 돼? 퍼센트 ZS가 들어가면 되겠지. 반대로 바뀌니까. 그리고 얼마? 그거 100이잖아. 퍼센트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을 봐봐. 아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생겼어?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에 PN에 곱하기 뭐야? ZS지. 맞나? 맞아, 틀려? 맞아? 아니, 퍼센트 ZS는 10V에 PN 곱하기 ZS였어. 그러면 여기다가 퍼센트 ZS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가? 어떻게 가냐고? 10V에 PN에 뭐? ZS에 곱하기 100이지? 맞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PN에 ZS에 1000V지? 맞나?
1000V. 그거는 뭐하고 같다? 퍼센트 이니트법하고 같다. 비율하게 있게. 이거는 퍼센트 이니트법이야. 일이죠. 그러면 단락비는 어떻게 보셔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하지. 현장에서. 이해했어? 그럼 어디가 기초가 돼야 돼? 너희들 저기 KS가 들어오면. KS가 들어오면 이거를 먼저 알아야지. 퍼센트 ZS 값을 알아야지. 알아야 이 주식이 계속 넘어가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나중에 어디에서 출발하겠다? 2차에서 그걸 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그 뭐냐면 기계의 크기야, 크기. 그러면 한번 보자. 단락비의 범위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은 뭐야? 터빈 발전기 있지. 터빈 발전기가 있고 또 발전기가 뭐야? 수차 발전기가 있어. 터빈 발전기에는 어디에 있어? 응? 터빈은 어디 있어? 화력이랄지 원자력에 쓰겠지. 그래서 0.6에서 2.6, 0.9에서 2.6. 결론적으로 따지면 누가 크다? 수차가 크다? 크다 그 말이야, 수차가. 이해했어? 그러면 수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단락비가 너희들이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돼? 단락비가 큰 기계. 그러면 단락비가 큰 기계 그러면 너희들이 첫 번째로 무슨 발전기다? 단락비가 크잖아. 그러면 단락비가 큰 기계 그러면 발전기는 뭐다? 무슨 발전기? 이해했어? 뭐라고? 수차 발전기라고. 그러면 수차 발전기는 단락비가 크잖아. 응?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 수차 발전기는 돌극형이야, 비돌극형이야? 돌극형이고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 무슨 기계라고 해? 이해했어? 아니,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많이 들어가야 돼? 철이 많이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철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기계야? 철기계야. 자, 그러면 두 번째, KS하고 퍼센트 ZS하고 KS분의 1은 안 비례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게 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내려가지. 즉, 퍼센트 ZS는 내려가지. 그러면 동기 이 퍼센트 ZS란 말이나 동기 임피던스란 말이나 똑같아. ZS도 내려가지. 그러면 앞에서 ZS가 뭐야?
ZS하고 뭐가 같다겠어? XX하고 같다겠지. 요놈은 뭐가 있어? XL이 있고 XA가 있죠. 이해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내려갔지. 그럼 이것도 다 내려갈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이해했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 줄어든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다시 봐봐. 단락전류는 뭐야? ZS분의 2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게 줄었어. 그러면 이거 커지잖아. 그러면 단락전류는 어떻게 돼? 커지지? 커지잖아. 그 다음에 이 ZS라는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적어졌잖아. 그러면 전압 강화가 적어졌단 말은 결론적으로 뭐가 적어졌다? 전압 뭐가? 변동률이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작아질 거 아니야? 전압 변동이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외우려고 생각하면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철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견디는 힘이 크겠지.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과부하 내량이 크고 안정도가 찌다. 다음에 자기 여자 현상은 뒤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단점은 뭐야? 단점을 적으라면 뭐가 돼? 부피가 지고 크고 중량은 어찌고 중량은 어찌고 무겁다. 무겁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맞아? 비싸다. 이게 지금 단락비가 큰 기계야.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이 단락비가 큰 기계는 계자 기자력하고 전기자 기자력을 비교해보면 계자 기자력이 크다. 꼭 알아둬. 뭐가 크다? 계자 기자력이 크다. 그러면 단락비가 큰 기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5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해했어?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는 수차고, 그러면 단락비가 적은 기계는 뭐예요? 이제? 통기계잖아. 구리가 많이 들어갈 거니까. 이놈의 뭐가 돼? 반대적인 개념이 되겠지. 이해했어? 그럼 거기 봐봐. 단점. 단락전류가 어쩌다 이거 많이 나온다. 단락비가 어찌다? 단락전류가 크다야. 이해했어? 철선이 증가. 왜 철선이 증가하겠어? 무슨 기계니까? 철기계잖아. 당연히 철선이 증가하면 당연히 효율은 떨어지겠지. 이게 반대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발전기의 구조가 커져서 가격이 높아진다. 계자 기자력이 높아져서 공급이 크다. 공급이 크다 그랬어. 공급. 그러면 공급이 크다 그러면 다 무슨 기계다? 공급이 크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다 무슨 기계에 해당이 된다? 철기계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89페이지에 기출예제 봐봐.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으로 옳은 거. 안정도가 좋아지지. 전압 변동률은 작아지지.
선로의 충전 용량이 크다. 그게 선로의 충전 용량이 크다는 과부하 내량에 견디기가 좋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단자 단락 시 단락 전류가 적게 흐른다가 아니라 뭐? 적게 흐른다가 아니라 크게 흐른다 그러겠지. 여기까지네.